승병아, 소리 들리니? 소리 들려? 소리야,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들려, 안 들려? 들려요. 그럼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일찍 들어왔구나. 어. 아, 내가 나가서 담배 한 대만 피고 오겠다. 형님, 거의. 들려요? 근데 너 얼굴은 안 보이고 밖에 나갔구나. 페리오야? 네, 페리오. 저도 한 대 피고 있어요. 아이씨, 나 지금 담배 피러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피고 오세요. 야, 그래.
형님, 어, 그 아까 카톡에서 KCC가 말한 그 테넌트 랩, 라이센스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나 그냥 아무나 하시는 것처럼. 너 진짜 시험 안 보니? 아니 좀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이걸 좀 발동을 걸고 좀 야, 요새 한가해가지고 돌아가면은 지금 얼마나 사람들 많이 에이전트 하겠다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지금? 잠시만요. 음. 너 그 휴사모 있잖아. 휴사모 그거 잘 돌아가니? 잘 돌아가는데 아직 이렇게 과실이 크게 맺히진 않아요. 아직은. 그 광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도 결국. 그렇죠. 문의는 비슷한 거 있어? 걔네 그 잘 돌아가는 여기 달 사람처럼 그런 게 있어? 거기도? 휴스턴에 휴스턴에. 휴사모가 유일해요. 아,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근데 열심히라는 게 뭐, 문제는 휴스턴 한인 인구가 한 3만 안팎밖에 안 되고, 너무 작구나. 또 광고주들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커머셜 컨트랙 하는데 커머셜 컨트랙에 improved하고 unimproved하고 두 개 해요. 그게 뭐냐면 improved는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고 unimproved property는 건물이 없는 맨 땅을 얘기해요. 맨 땅. 로우랜드에 속하고 땅에 기존 그 시설물이 없고 유틸리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깔려 있어도 이 CD 밸류상 보면은 improved value가 있고 unimproved value가 있어요. 이거 랜드고 빌딩이에요. 이게 unimproved만 있으면
이거는 이 컨트랙을 써야 돼요. unimproved 컨트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쉐어를 잠깐 누르면 어떻게 지금 두 가지가 다른 게 어떤 게 다른 거냐 하면은 컨트랙 자체가 이거는 commercial contract improved property고요. 요거는 unimproved property, unimproved property.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improve만 하면 unimproved 차이점만 틀린 것만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커머셜 중에서도 리얼 에스테이트가 있는 건물이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 화면이 풀 스크린으로 잘 보여요? 화면에 지금 메트로 리얼티 그룹 리스팅 그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장님. 아, 그래? 네. 이게 안 보이고 커머셜 컨트랙 임프루브가 아니요.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럴까?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스탑 쉐어를 누르고 제클린 책 하나가 왔는데 어떤 분이 놓고 갔는데 이게 뭐야? 오디오 안 들려요? 오디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일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이제 보여요. 네. 이렇게 켜놓을게요. 레코딩은 지금 레코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사장님이 레코딩을 하시는 중에는 저희가 아니. 오디오 끄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레코딩이 지금 레코딩 되고 있는지만 확인할게요. 참나. 레코딩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컨트랙 들어가기 전에 이 컨트랙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걸 폈냐면 다 보이시죠? 컨트랙 아니고 웹사이트에 회사 웹사이트에 지금 사용을 메트로 리얼티 회사 웹사이트를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팅을 링크를 했어요. 제클린 잘 보세요. 들려요? 제클린 오디오가 꺼졌어? 제클린 안 들려요. 이어폰을 끼면 안 되나?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보세요. 여기 섹션의 맨 위에 바 중에 리스팅을 누르시고요. 리스팅 누르시면 비즈바이셀에 올리는 모든 리스팅이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제클린 리스팅이잖아. 카스테레오 뭐 틴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누르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비즈바이셀로 바로 넘어가요. 비즈바이셀로 넘어가서 여기서 컨택 셀러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쉐어를 눌러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해도 되고 프린트해서 따로따로 보관해 가지고 들고 다니면 회사 거 리스팅별로 해 가지고 뭐 들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드랍박스 올라가고 말고 귀찮으면 여기서 그냥 프린트 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잘 이용을 하시는데 베이스는 텍사스 마당에 올리시면 텍사스 마당에 올린 리스팅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냐 하면 아까 보여줬듯이 그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컨스탄트 컨택이라는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이거 보여요? 올리비아 씨 보여요?
네, 보여요. 이메일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내가 다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위클리 리스팅을 해서 다 메일 아웃을 이메일로 다 보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주 그 스토리,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그 정보 같은 거를 일반 샵 오너나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물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잘 이용을 해서 회사에서 보낸 걸 받으면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그대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그 리스팅은 한 일주일에 3개 정도씩 해서 올릴 거고요. 그거는 지금 월요일 날 며칠 전에 미팅 때 다 얘기를 해줬던 내용이에요. 그럼 컨트랙 들어갈게요. 컨트랙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커머셜 컨트랙에서 그 포함 안 되는 게 비즈니스 컨트랙. 비즈니스의 매매는 그 이렇게 promulgated 폼이 없어요. 보드에서 관리를 안 하는 특이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사업체 매매가 부동산이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리스도 발생을 하고 테넌트 랩도 발생을 하고 그 각각 비즈니스 오너들이 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뛰어놀 수가 없는데 보드에서 관리 안 한 이유는 리걸 이슈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 캐리고리마다 전부 틀려요. 이 컨트랙도 일괄적으로 쓸 수 없는 게 비즈니스 종류마다 컨트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쓸 수가 없어요. 봅시다. 파리부터 볼게요. 요 맨 위에 use of this form by persons who are not members of Texas Association of Realtors is not authorized 돼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에이전트들이 이걸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이 라이센스 없는 사람한테 여기다가 손님이 사인했다고 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손님이 그렇게 이슈를 삼는 거지. 이거는 authorized 폼에다 내가 사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러 바이어 인포메이션을 다 적고 프로퍼티 여기 적을 때는 legal description만 적게 돼 있어요. block and lot이라고 그러죠. 그 인포메이션을 여기 적게끔 돼 있어요. 비즈니스면은 여기 적을 게 없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비즈니스하고 프로퍼티하고 같이 사시는 분, 카워시, 주유소, 또 프리스탠딩 빌딩인데 그 비즈니스까지 같이 매매를 해서 빌딩을 사는 경우는 프로퍼티는 여기다 적고 익지빗에다가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를 따로 어태치를 해야 돼요. 어덴더블. 그러니까 계약서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메인 계약서하고 사업체 계약서. 여긴 이해가 되시겠죠? 수전 씨차 들리세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코일 런드리 아니 세탁소를 내 건물하고 같이 되는 독립 건물을 팔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 되는 거는 정확히 그 주소하고 프로퍼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적고 그 비즈니스에 대한 exhibit 만약에 A라고 그러면 A를 까면 그 A의 비즈니스에 대한 매매 가격이라든지 또 클로징 컨디션이라든지 이렇게 그 적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융자라는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따로따로 해요. 프로퍼티 따로, 비즈니스 따로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어프레이저이죠. 그 어프레이저를 따로 할 때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2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셀러는 컨베이는 이거를 옮기는 겁니다.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옮기는 거예요. 뭐를 옮기냐면 프로퍼티를 옮기는 거예요. 뭐와 같이 together with 밑에 있는 거 쫙 building improvement fixture 그 다음에 rights privilege 뭐 appurtenances 거기에 딸려 있는 겁니다. 프로퍼티에 관계된 그
부가적인 어떤 그 법적인 내용, 또 법적인 그 obligation, easement 같은 거 있죠. 또 론 같은 거 있으면 또 그 론 그 모기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easemen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including seller's right 바바바바바 적고 그 다음에 right of way가 있어요. 맨 끝에 모를 것 같아서 right of way는 easement에 속하는 거예요. 그 property는 property가 있는데 내가 거기 중간에 질러서 간다든지 뭐 하는데 정부에서 그 길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권한까지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샀다고 해서 갑자기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권한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뭐 전신주가 있다, 뭐 그 모바일 세텔라이트 같은 게 있다. 근데 내 건물을 그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즈먼 계약들이 따로 있겠죠. 따로 돼 있는 계약서까지 다 컨베이가 되는 거예요. 또한 licenses and permits 이것도 다 옮기는 거고요. 5번이 위에랑 같은 얘기고요. 트레이드 네임은 비즈니스가 만약에 비즈니스맨의 경우는 당연히 상표권까지 넘어가지만 이건 프로퍼티니까 프로퍼티 자체에 트레이드 네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건물 자체가 뭐 ABC 클리너하고 뜩 붙어 있잖아요. 그럼 건물을 샀는데 ABC 클리너라는 이름 자체가 그 건물의 이름처럼 인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CD 레코드 뜯어보면 이 트레이드 네임도 거기에 같이 그 레코딩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다 컨베이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tangible personal property 그런 거는 이제 건물 안에 있는데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이 되는 것들 또 건물에 포함이 된다 그런 건데 except 해가지고 그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되어 있는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해서 난 이걸 안 팔고 제외하겠다 그러면 except 해다 적으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personal property not included in the sale must be removed by seller prior to closing. 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리스트를 쭉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는 것들은 셀러가 다 기본적으로 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파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장비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셀러는 그다 포함을 안 시키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적으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12 or addendum 해가지고 쭉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컨도미니엄이 뭐예요? 무슨 커머셜 파는데 컨도미니엄이냐? 네.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게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가게에 프로퍼티에 대한 오너십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해리하인스에 가면은 뭡니까? 저기 뭐 도매상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칸도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매매한 경우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HOA를 내고 익스펜스를 쉐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오너십을 퍼센트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 풋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세일즈 프라이스 세일즈 프라이스에는 쭉 적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 어마운트에다 적고요 세일즈 프라이스랑 캐시 포션 다운 페이죠 그 다음에 이거 넣으면은 풀 오퍼 프라이스가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낸싱은 third party financing, assumption, seller financing 이렇게 있어요. third party financing 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은행에서 받는 액수를 여기다 적게끔 됐고 그 다음에 컨팅전이나 not 컨팅전이냐 셀러 그러니까 바이어가 론을 얻어야지만 이 거래가 성사된다 하는 조건부가 붙으면
밑에 2번에 is contingent upon buyer obtaining third party finance 이렇게 여기다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딜은 끝까지 가야 된다 하면은 1번에다가 해야 돼요. 뭐가 더 유리해요? 바이어한테는? 밑에가 유리하죠. 론이 안 나오면 딜을 파기시켜야지 맞지. 셀러 마켓일 때는 이게 거꾸로 위에다 X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assumption은 기본적으로 셀러가 가지고 있던 론을 바이어가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물론 바이어가 퀄리파이가 돼야 되죠. 그 모기지를 준 은행으로부터 OK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assumption을 하는데 나머지 밸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페이업 밸런스를 받아가지고 그 액수를 여기에 하면 되고 셀러 파이낸싱은 바이어가 셀러 파이낸싱 아시죠? 그 바이어가 직접 셀러로부터 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 이꼬르 뭐예요? 렌더예요. 바이어 이꼴 바로우가 돼요. 그래서 그 어덴덤에다가 적어야 돼요. 이거는 어덴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클린이 없어졌나? 어니스만이 여기다 적으면 되고요. 여긴 3일로 적어 있는데 이거 북북 긋고 5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거는 여기에 이거로만 써라라는 거 없어요. 이건 기본적인 그걸 제시한 거고 실제로 바이어 셀러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지울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 뭐 빼고 새로 넣고 숫자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타이틀 회사 이름을 적고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이거 additional amount는 뭐예요? additional security earnest money는 이 buyer right to terminate under paragraph 7 expires 이거는 뭐냐면 contingent을 remove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1차적으로 보통 7일 뭐 15일 이렇게 해서 인스펙션 기간 동안에 집이랑 똑같아요. 하고 나가지고 안 사겠다 하면 돌려주면 되는데 이걸 익스텐드 연기했을 때 보통 그런 옵션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옵션 피리어드 연기하면 어니스만을 더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 팔러시 이렇게 적고 여기서 랭귀지가 모를 만한 게 뭐 있나? 랭귀지. 화면이 여기 스크린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되는구나. 다 보이네. 오케이. 타이틀 팔러시는 타이틀 회사에서 그 타이틀 보험은 한 번 가입을 하면 이 오너에서 저 오너로 옮기는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법적인 위험을 다 커버해 주기 때문에 새로 산 사람이 자기가 그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보험을 원타임으로 내고 다 보호받는 거예요. 매년 내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 폴리시는 내가 구입할 때 타이틀 인슈런스를 갖다가 페이를 하면 그걸 갖고 있는 평생 동안에 커버를 합니다. 그 타이틀 회사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다 잘 해야 되겠죠. 그런 exception에 관한 건 나중에 타이틀 그 인슈런스에 대한 그걸 타이틀 exception이라고 그래요. 타이틀 exception 여기 A 부분 있죠. 이거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길어요. 오케이. 그리고 스탠다드 exception이 있고 또 거기다 추가되는 excep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이틀 보험에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을 exception이라고 해요. 그 exception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 내가 가진 건물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그 커버리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커버리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이 exception에 대한 데이터를 문장들을 한번 공부를 나중에 해야 되고 2번도 마찬가지고 2번의 내용은 그 exception인데도 나는 amend를 해야 사겠다.
그 커버리지 타이틀 폴리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멘드를 해야지 나는 클로징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B에다가 클릭을 하는 거고, 어멘드를 안 해도 일단 사겠다 하면은 A에다가 하는 거. will not be amended, will be amended. 근데 어멘드를 만약에 할 경우에 그 코스트를 돈을 누가 내느냐? 어멘드 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몇백 불이든 몇천 불이든 레인지는 커머셜은 굉장히 커요. 보통 여기다가 쓰니까 바이어가 오파장을 쓰고 여기다가 기입을 하니까 당신이 내라 그리고 셀러에다 클릭을 띡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받아야 그걸 가지고 렌더고 뭐고 다 어프레이저이고 다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베이도 확실히 나와서 컨펌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기간을 여기다가 보통 커머셜은 한 2주가 짧아요. 집은 뭐 2주 안에 다 14데이 쓰는데 이거는 조금 길게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30일 정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서베이도 여기다 위랑 타이틀 인슈런스랑 같이 맞아 떨어져 가도록 날짜를 써야 돼요. 같이 비슷할 때 하니까. 서베이는 뭐 여기까지 요 위까지 어려운 랭귀지는 없어요. 케이시 가? 여기까지는 없어요. 6번 텍스 봅시다. 서베이도 그렇고. 이 날짜는 20일로 정해놨는데 3번에 서베이에 대한 날짜를 20일로 정해놨는데 이것도 바꿔도 돼요. 바꿔도 돼요. 셀러가 바이어한테 deliver title company a true and correct copy of seller's most recent survey of the property. 이걸 주게끔 돼 있잖아요. most recent. 근데 이게 타이틀 회사에서 acceptable 한지 안 한지는 타이틀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acceptable 안 하면 바이어가 직접 서베이를 오더를 해서 그 비용을 셀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틀 서베이 하는데 집은 100단이지만 커머셜은 1000단이에요. 2000, 3000, 4000 이렇게 갑니다. 여기 코스트가 커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돈이 얼마 정도 서베이를 갖다 구하려고 그러는데 저 건물이 50년 된 거라 도저히 저건 서베이 쓸 수가 없다. 뭐 오파를 하면서 셀러한테. 그러면 당신이 해줄래? 당신이 딜 깰지 어쩔 줄 알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몇천 불 서베이 가냐? 나 안 한다, 셀러는. 그럼 바이어가 어쩔 수 없이 리스크를 안고 서베이를 오더를 해야 돼요. 오더를 하는데 이 컨트랙에 작성을 해놓고 오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딜이 성사가 되면 이 돈 3,000불을 갖다가 셀러로부터 크레딧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하지만 이거 대해서 나중에 크레딧을 달라 해놓고 이 액수를 또 적으려면 미리 서베이어한테 서베이가 코스트가 얼마 들어가냐 한다고. 그러면 서베이어들이 코스트 뽑는 방법은 간단해요. 로케이션, 사이즈, 유시지. 그거만 체크업을 하면 대충 나와요, 가격이. 그러면 얼마라고 딱 적고 나서 3번에다 클릭을 딱 하면 됩니다. 대부분 3번에 클릭을 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 일단은 셀러가 most recent survey가 있는지 보고 그거가 acceptable 판단한 다음에 뭐 오더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3번에 클릭을 해요. UCC 서치는 미리 안 해도 되는데 여기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뭐 과잉 반응이라고 볼 수 없죠. 미리 비즈니스 타이틀 회사에서 UCC 설치를 미리 해주느냐 아니면 좀 뒷부분에 해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날짜를 쓰는데 넉넉히 적으면 돼요. 이건 클로징 하기 전에 막말로 클로징 하기 전에만 하면 돼요. UCC 설치. 그럼 넉넉히 어느 정도까지 적는 게 나아요? 30일? 보통 30 60일? 서베이 타이틀 인슈런스 그거 하는 거가 30일로 만약에 위에 적었으면 30일 정도 적으면 돼요.
타이틀 회사에서 날짜가 복잡하게 키데이트가 막 나열이 되어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컨트랙에 보면 걔네들이 키데이트를 다 입력을 하거든. UCC, 뭐, 서비스 얼마, 타이틀 얼마. 그럼 30 해놓으면 서로 그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게 써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나 비슷한 날짜를 쓰고 또 급하다. 약간 이게 말이야 비즈니스랑 프로퍼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비즈니스에 분명히 린이 걸려 있든지 뭐 메카니컬 린이 걸려 있든지 불안하다 할 때는 요거 부분만 UCC 서치 부분만 자기가 돈 얼마 안 들거든. 자기 변호사한테 서치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래놓고 결과만 딱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되고 타이틀 회사에다가 이걸 자꾸 보채고 뭐 UCC 서치 했냐 안 했냐 자꾸 물어보면 그러면 뭐 별로 좋아는 안 하지만 해주긴 하지. 일찌감치. 먼저 해주지. 이거는 설베이하고 상관없어요. 설베이가 있어야 UCC 서치라는 게 아니에요. UCC 서치는 다 레코딩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린 돼 있냐, 뭐 어디 뭐 모기지 설정돼 있냐, 뭐 텍스 안 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밑에 buyer does not require seller to furnish a UCC search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 벌써 사기 전에 오판하면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서치를 다 해가지고 이미 조사가 끝났으면 에이 필요 없어. 내가 다 조사했으니까 이거 다 클릭 딱 하면 돼. buyer obligation to commitment 이거 obligation은 commitment을 받은 다음에 며칠 안에 objection을 갖다 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survey 여기 뭐 있습니까? exception, survey, UCC search 이런 거에 대한 다큐먼트에 대한 카피나 또 커밋먼트 이걸 받은 거를 받은 이후에 며칠 안에 buyer may object to matters disclosed in these item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object 할 수 있다. object 하면 cure가 또 있을 거예요. cure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cure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내가 이 컨트랙에도 익숙치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어디에 뭐가 박혔는지 잘 몰라. 이거 내가 잘 안 쓰거든. 이거 왜 안 쓰냐? 이거 안 쓰고 NETCAR라는 것은 North Texas Commercial Association of Realtor에서 제공하는 컨트랙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이거보다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큐어는 뭐냐면 objection을 걸었어요. 이거 뭐 이런 거 뭐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고 하는 데는 고쳐줄래? 그러나 objection을 보냈어 며칠 안에. 보냈는데 셀러가 답이 오기를 seller may but is not obligated to는 뭐냐면 꼭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 근데 cure 고쳐줘. 바이어의 objection에 대해서 15일 언제부터? 셀러가 objection을 이거 다 written이어야 돼요. written objection을 받은 다음에 15일 안에 cure를 해준다. Seller may cure buyer's timely objection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느라고 시간이 늘어지면 closing date는 automatically 아니 이거 뭐냐? The closing date will be extended as necessary to provide such time to cure the objection. 이렇게 하면 이게 애매한 거거든. automatically extended라고 쓰는 게 더 많아요. 그 날짜만큼 저절로. If seller fails to cure the objection by the time required, buy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buyer는 컨트랙을 캔슬할 수 있어. 리턴 노티스 주고. 날짜도 5일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건 알아서 다 바꾸면 되고 이거에 대한 거는 실제로 컨트랙이 들어갔을 때 이해가 더 쉬워요. 지금 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6번의 뒤에처럼 하면 waiver buyer's right to object except that buyer will not waive the requirements in Schedule C. Schedule C of the commitment이 저 타이틀 커밋먼트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틀 커밋먼트의 Schedule C 이거에 대해서 지금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케이스가 타이틀 커밋먼트를 보고 얘기해야지 each 아이템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as is라고 적습니다. as is라고.
present condition 하면 여기다가 as is라고 적는 이유는 buyer accept the property in its present condition except that seller's expense will complete the following before closing 하면 요 부분에 적는 걸 적게 되면 이거 외에는 다 as is로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적는 거는 셀러가 고쳐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 as is인 거예요. 그대로 현 상태로. 오케이? 여기다가 지금 자세히 나열을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feasibility period 이걸 뭐예요? option period 또 inspection period 또 due diligence period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말들이란 얘기예요. 같은 말들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받아 적으려면 받아 적어요. feasibility period는 다른 말로 option period, 그다음에 inspection period, 또 due diligence peri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커머셜은 얼마 접냐? 주택은 한 7일 정도 접죠. 여기는 보통 프로퍼티에 따라 틀리지만 제일 긴 게 땅이에요. 땅은 6개월도 적고 3개월도 적고 1년도 적어요. 이 feasibility period 안에 이 땅의 용도와 이 땅에 관한 모든 거를 플랜과 또 시리에서 허가한 용도라든지 거기에 질 수 있는 사이즈, 빌딩 사이즈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코드, 어떤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코드를 다 조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멀티 유닛들이에요. 각각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멀티 패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90일이에요. 아파트들은. feasibility period가. 그리고 멀티 유닛 리테일 센터, 쇼핑 센터 이런 것들은 feasibility period를 보통 30일에서 60일 잡아요. 30일에서 60일. 이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많이 잡냐? 셀러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사 기간이 이렇게 걸려. 빌딩 인스펙션 하는 것도 집처럼 다음날 와라 그러면 달랑 오지 않아요. 인스펙션 하면 그 인스펙션 가지고 서베이랑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나오는지 비교해보고 그 인스펙션이 도대체 고칠 수 있는데 얼마에 고칠 수 있냐. 그것도 견적도 봐야 되고 그거에서 또 셀러랑 그 액수를 가지고 내고를 하는 과정까지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는데 지붕이야 인슈런스 클레임도 안 해놨는데 30만 불 나왔대더라. 어떻게 할래? 셀러랑 막 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피저빌리티 피리어드에 포함이 되려면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30일, 30일 정도로 대부분 제너럴리 끊을 수 있는 거는 싱글 테넌트, 오케이? 싱글 테넌트. 그 다음에 또 싱글 오퍼레이티드 비즈니스가 멀티플인데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간단히 돼 있는데 오너 아큐파이 돼가지고 간단히 오너들이랑 전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뭐 30일 이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으로 따지지 말고 미니멈 여기다가 30일 적어야 돼요. 30일은 기본적으로 커머셜 컨트랙에 피저빌리티는 30일 적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약에 깼을 때 바이어가 깼을 때 어니스만이 100% 다 돌려주느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뭐뭐 빼고 하는 걸 액수를 여기다 적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called as independent consideration fee라고 그래요. independent consideration fee. consideration fee를 여기다 적는 거. 우리는 보통 뭐 1000불 정도도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퍼를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non-refundable 액수를 여기다 적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나머지 돈은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feasibility period 안에 돼 있는 내용인데 no later than 3 days after the effective the buyer must pay seller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얘기죠. honest만 you will be 여기 빼고 이거 준다는 거 non-refundable 이니까 by the time that tendering such amount to seller agent timely 그러니까 이 밑줄 거는 거는 그 non-refundable independent consideration에 대한 pay를 안 했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Buyer will 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under this paragraph 7b. 7b가 feasibility period고 inspection 해야 되겠죠? inspection은 건물에 대한 inspection은 professional inspection. 주택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이거 전문으로 inspection cost는 한 10,000스퀘어 기준으로 리테일 센터 하면은 인스펙션이 싼 놈은 2,000, 비싼 놈은 한 6,000 이렇게 받아요.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안에 이퀴먼트들 들어 있는데 그 이퀴먼이 유틸리티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 뭐 코일 런드리가 있다든지 세탁소가 있다든지 무슨 뭐 정비 공장이 있다든지 이러면 뭐 인스펙터가 한 명이 다 못하고 유틸리티 인스펙터 따로 가고 소프트웨어 인스펙터 따로 가고 플러밍 보는 놈 따로 가고 전기공을 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 명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언제 하냐? 이 피저빌리티 피리어드 안에 하는데 바이어가 돈을 내니까 바이어는 이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예요. 몇천 불을 조사를 하느라고 돈을 쓴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전기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셀러는 전기를 켜놔야지 인스펙션 하려면. Buyer must employ only trained and qualified inspectors and assessors. 이런 건 뭐 불필요하다. 뻔한 얘기들이고요. 오리지널 컨디션 막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3번에 2번은 뭐가 있을까요? 땅을 파서 소일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뭐 설베이어가 하는 건데 인스펙터가 나 세탁소에 페이즈 1, 페이즈 2 해야 되니까 미리 하겠다고 뭐 미리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 프로세스도 길고 그러니까. 세탁소 가운데다 구멍을 뻥 뚫어놓고 소일 테스트 미리 한다고 해놓으면 원상복귀 시켜놔야 돼요. 땅 다 메꾸고. 뭡니까? 인스펙션 중에도 그 레인지가 많은데 정말 그 인스펙터들이 미리 다 커버를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해요. 커머셜 인스펙터 잘 써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수잔 씨는 이런 경험 없어요? 인스펙터들이 여기다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여기까지 잠시 질문 받을게요. 이거 40분 지나갔는데 너무 늦는데 1시간 반 잡았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제클린? 오디오. 오디오가 켜져 있는 걸로. 수잔 씨는 이런 경험 없어요? 다 메트로 PCS만 저거 했어요? 아니 건물 같은 거 뭐 파고 살고 많이 했어요. 예, 인스펙터들 인스펙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요. 그 전에 뭐 질문 없어요? 오케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봅시다. 넘어가면 property information. 셀러가 바이어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feasibility period 안에 리뷰를 바이어는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주는 시기 30일을 feasibility period 받았는데 셀러가 29일째 주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리뷰할 시간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완결을 하고 나면 effective days 계약이 서로 양쪽에 사인을 하고 요 땅 하는 날부터 언제 안에 이 정보들을 A, B, C, D 밑에 쫙 있죠. 5까지. 이거를 줘야 돼요.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내가 셀러를 레프레젠할 경우에는 이 서류를 미리 갖고 있어야지 누가 58 받으면 바로 넘겨주겠죠. 58 받았어. 사장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이 밑에 거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몇 주 걸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받아서 58을 받으면 여기다가 바이어가 뭐라고 쓰겠어요? 보통 한 3일 이렇게 써요. 3일 안에 다 달라. 뭐 길게 달라고 그래봐야 7일. 그러면 렌트롤은 거기서 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테넌트들에 대한 리스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카피를 다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뭘 사용하는 리스, 뭐 이퀴먼트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그 계약서들도 다 받아야 되고 또 인벤토리 뭐야 또 나갔다 들어왔어? 인벤토리 뭐 이거에 대한 것들에 관계된 계약서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deed of trust, 오너십들을 얘기하죠. 오너십들 가지고 있으면 다 받아야 되고 또 서비스, 메인테넌스 이런 컨트랙들, 매니지먼트 어그리먼트 누가 매니지먼트 계약 맡겼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리로부터 그 어떤 물, 수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편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거기 뭐 어떤 거 다른 거 넣으려고 그러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거. 이런 레터는 오면 CD에서 보면 거기까지 공급되는 그 전기량이라든지 그 캐패시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자기는 거기다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조그만 박스 카와시를 하나 셋업 하려고 그러는데 물 공급이 안 되면은 그만큼 안 되면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오고 받아야 되고 또 워런티나 개런티들 건물에 돼 있는 것들 또 인슈런스 보험이 어디까지 커버가 돼 있는지 여기서 보는 거는 H면에서 보는 거는 H번에 보는 거는 플라존인가 아닌가 플랫 플레인에 대한 데이터를 받기 위한 용도가 이 중에 한 반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홍수 피해 지역인지 아닌지는 인슈런스 폴리시 받아보면 알아요. 그것에 따라서 융자가 되고 안 되고 그러자고 하니까 그 플랫플랜이 100년짜리인지 200년짜리인지 그러니까 100이면 100년에 한 번 홍수가 그 지역에 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플랫플랜이 200이면 200년 한 번에 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각 지역마다 플랫플레인의 지도상 맵상에 딱 나와 있는 거에 그 확률치가 적혀 있어요. 그 확률차에 따라서 보험 액수도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 해당 비즈니스나 조닝이 다 결정이 돼요. 지금 올리비아가 갖고 있는 그 루나에 있는 땅은 플라존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 홍수 피해 가는 지역으로 돼 있는 게 아마 100년으로 돼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해요. 보험, 홍수 가는 지역이 그거는 이제 FEMA 맵이라고 해서 FEMA 맵에서 다 나와 있어요. 모든 DFW 전 지역에 홍수 지도가 거기 다 돼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 건 뭐 100년, 뭐 연두색이면 뭐 200년, 뭐 이렇게 식으로 숫자가 높으면 더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as-built plan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을 지은 그 도면들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plat of the property는 그 땅 경계선이 옆에 경계선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plat과 그 다음에 as-built plan. 여기 중간에 site plan이 왜 빠졌냐. site plan하고 plat하고 틀립니다. as-built plan에
as-built 플랜에 이거는 건축사가 한 그 패키지를 주는 건데 그 안에 사이트 플랜이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사이트 플랜이 있고 그 안에 플로어 플랜들이 쭉 있다고. 디테일 도면들이. 그 맨 앞에 카바 있는 사이트 플랜을 포함해서 as-built 플랜이라고 여기다 해놨지만 실제로 그 뒤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floor plan and site plan and plat of the property. plat 3개. 이거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게 머리에 넣어야 돼요. 브로커들은. 브로커들은 이 3개를 다 받아야 도면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플랫은 CD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로우 플랜 같은 거는 주인들이 관리해 놓고 그러면 어디 가 있는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CD에서 보관하는 거 열람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다음에 invoices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 sellers income and expense statement. 렌트를 뭐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지출을 해가지고 뭐 하는 그 P&L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profit and loss statement. 밸런스 쉿 아니에요. 밸런스 쉿은 필요 없어요.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어느 기간 동안에 우리 보통 뭐 한 3년에서 5년 길게 잡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스테이트먼트를 달라. environmental assessment 이런 거는 그 안에 있는 비즈니스 또 비즈니스만 전체의 환경에 관한 리포트나 인스펙션 리포트 그런 것들을 받는 거고요. 지옥텍 리포트는 뭡니까? 거기는 수질, 토질, 지층, 또 마인드, 이제 미너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리포트들이에요. 밑에 석유가 있다, 이 리포트 받아야 돼요. 밑에 석유가 있으면 보통 surface rice는 있지만 밑에 mineral rice이 없으면 mineral rice는 딴 놈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모르고 했다가 뭐 이런 리포트를 다 받아봐야 알고 물론 뭐 타이틀에서 다 찾아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tax statement. 여기 이 캘린더 이어라고 하는데 요새 은행에서 3년도 요구합니다. 2번은 이 자료들을 10일 안에 돌려줘야 된다. 터미네이션 하면. 자료 자기가 꿀꺽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방대한 자료를 받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의무고 요거를 자기가 일렉트로닉 카피로 카피해서 보관해가지고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뭐예요? 크리미널이에요. 다 돌려줘야 돼요. 이메일로 온 자료들도 다 딜리트 해야 돼요. 그것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 당하지 말고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어느 셀링 인포메이션을 보관하고 있다. 내 권한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료들은 팩추얼 쉿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베이 이런 거는 팩추얼 쉿이나 다르면서 뭐 사이트 플랜 이런 거는 나중에도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 하자면 여기 렌트롤, 무슨 뭐 노츠, 뭐 워런티, 인슈런스, 리싱 이런 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퍼블릭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슈 삼지 않아요. 리스 이거는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인수인계되는 것들 내용이에요. 그 랜드로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랜드로드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조항들을 적어놓고 이 과정에서 비스타플 서티피킷이라는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각각 테넌트들이 바뀐 오너십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테넌트들이 모르고 거기에 있는 테넌트들이 모르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 조건을 기존에 셀러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들을 시큐리티 디파짓이 얼마 있었는지 무슨 법적인
서로 그 분쟁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바이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테넌트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estoppel certification. 지금 당신이 월 내는 액수, 시큐리티 팟이 얼마 있고 리스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이 서티피케이트를 통해서 바이어가 새로 그 기존에 있는 테넌트한테 한 장짜리 편지를 보내서 이거는 폼이 있습니다. TAR 폼이 1938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폼에 기입을 다 시켜요. 테넌트한테. 그래서 그거를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바이어가 기존에 준 렌트롤이나 그 셀러가 제공하는 리스랑 비교를 합니다. 하나하나. 맞나 틀리나 쭉 비교를 해서 만약에 틀리면 그걸 다 일치시키고 수정까지 해서 하는데 테넌트들이 나 이 리스 말고 당신이 새로운 오너로 들어왔을 땐 난 이런 컨디션으로 여기 남고 싶다 할 때는 클로징 날 그런 다큐먼트들이 다 왜냐면 그 전에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오너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클로징 날 그런 섭 다큐먼트들이 다 들어와요. 예를 들면 법정 소송이 있으면 그런 걸 갖다가 라이트업 해준다든지 셀을 한다든지 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코렉션을 해준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렌트를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테넌트들이 내가 이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난 그 사이에 코퍼레이션이 셋업이 돼서 코퍼레이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 테넌트가 뭐 서너 개 있으면 괜찮은데 수십 개 있고 그러면 뭐 아우성이죠. 이 일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에이전트가 해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에이전트가 다 코디네이션 다 합니다. 어떤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 앤 바이어 에이전트가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테넌트는 중간이에요. 중간 입장에서 그거를 다 토스하고 해가지고 완결을 해내요. 오케이? 브로커로 넘어갈게요. 브로커는 여기다가 적으면 되고 이건 리스팅. 코어퍼레이팅 브로커는 바이어 쪽. 오케이? 인터미디어리 뭔지 알죠? 셀링 하는 쪽하고 리스팅 쪽하고 같으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는 거 세 번째. fee는 여기다 몇 퍼센트인지 액수인지 적으면 되고요. 클로징은 언제 하는지 날짜를 적던지 아니면 feasibility가 끝나는 날 30일 아까 만약에 적었으면 이 30일 이후에 60일 후에 클로징 한다든지 이 데이트를 적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밑에는 맨 3번에 적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스페시픽 데이트도 아니고 위에 feasibility period도 적어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 이제 다른 컨틴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loan 그 financing contingency라든지 다른 컨틴전시 이후에 무슨 days after 뭐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어. 예를 들면 몇몇 days after removal of all contingency 이렇게 적으면 뭐 멋있게 적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오케이? objection 7 day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클로징 때 워런티 디드를 누가 돈을 내느냐? 이건 뭐 당연히 뭐 seller will execute delivered by at seller's expense. 셀러가 돈을 냅니다. 디드 at closing 때 vendor's lien 론이 발생했을 경우 그런 그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가 클로징. 랭귀지들이 뭐 어려운 게 없네. 여기는 컨트롤이 이렇게 그 말들이 너무 확실히 좀 쉽게 해놨어요. 이 컨트랙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오케이. 클로징 때
요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내용이 클로징에 관한 것들이죠. 클로징 때 뭘 해야 되냐? 셀러가 할 일, 쫙 이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되는 건 8가지 정도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클로징 때 아까 줬던 다큐먼들 외에 더 줘야 될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 내용인데 뭐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데 눈에 띄는 거 있어요? Bill of Sale 몰라요? Bill of Sale은 권리 양도 증서 이런 것들이에요. 워런티가 걸리는 권리 양도 증서가 사인이 되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오케이? Bill of Sale. 자동차 살 때 Bill of Sale 사인해야지 내 차 되는 거예요. 계약서만 너 나한테 판다, 넌 나한테 준다. 계약서만 가지고 소유권이 인정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을 레코딩, 카운티나 시리에서 레코딩을 하잖아요. 명의 이전을 할 때 기준이 계약서가 아니라 Bill of Sal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ill of Sale이 모든 이 컨베잉하는 그의 기준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적혀 있는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카피 자체가. 클로징. 바이어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 1번. 그죠? 굿 펀드로 가지고 와야 돼요. 굿 펀드라는 거는 뭐 캐셔스 책이라든지 와이어 트랜스퍼라든지 퍼스널 책, 개인 책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은 무슨 뭐 파워로 버튼 이러다 커버할 수 있는데 뭐 금치산자, 정신병자라든지 뭐 리걸리 오토라이즈 뭐 이거는 그냥 쓴 것이고 아까 3번이 each tenant가 written statement 아까 그 estoppel certificate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estoppel certificate이에요. Buyer has received and responsible for the tenant's security deposit 한다는 건 written statement을 보내준다는 얘기는 셀러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잖아요. security deposit은. 그런데 그 돈이 세일즈 프라이스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그거는 테넌트 돈이에요. 테넌트 돈이니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만약에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이고 시큐리티 디파짓이면 10만 불이에요. 매매 가격이 100만 불이고 시큐리티 디파짓을 테넌트한테 10만 불을 받아놨으면 실제로 얼마만 주면 돼요? 바이어가 새로운 바이어가 90만 불만 주면 돼요. 그리고 10만 불은 자기가 다시 보관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폰시블이 새로운 바이어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ssumption, sign assumption of all lease then in effect 이 assumption letter를 테넌트한테 각각 보내서 클로징 때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양쪽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테넌트랑 사인 받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레터를 보내면 돼요. 양쪽 사인 계약서가 아니고 노티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unilateral, collateral 이런 거 아시죠? execute and deliver any notice statement 이런 거 주주주주 이것도 possession은 closing and funding 언제 소유하느냐 클로징에서 돈이 나오는 시점에 끝나는 거고 스페셜 프로비전은 적고 싶은 거 적으면 되는데 이 컨트랙에 커버가 안 된 것들을 적게 돼요. 적게 되는데 이거를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스페셜 프로비전의 양이 방대한 이유는 여기가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해놨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그거를 서로 그 논의가 안 된 것들은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많이 발생하는 거는 그 클레임, 루프 클레임 진행되고 있다든지 인슈런스 클레임 진행되고 있다든지
government 예를 들면 뭐 compensate 받는 거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안 나서 공중에 붕 떠 있는 돈들 또 공중에 붕 떠 있는 책임들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서 따로 달아야 돼요. 권리는 분명히 넘어가지만 그거를 해결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늘어지거나 맞지 않는다 할 때는 그를 서로 권리나 책임을 갖다가 이양을 시키고 클로징을 합니다. 세일즈 익스펜스는 셀러가 들어가는 비용과 클로징 때 바이어가 들어가는 비용 이거 나열돼 있어요. 이것은 좀 불합리해요. 5번 one half of escrow fee 누가 반씩 내자고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이거는 다 negotiable이에요. negotiable. 오케이? prorate. 텍스가 여기 해당되겠죠? 뭐 6개월 치는데 6개월 치는 벌써 냈는데 6개월 치는 뭐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 줘야 된다든지 내가 그동안 소유를 했으니까 그런 거는 집이나 다른 거 할 때 경험이 있어서 알 거예요. ad valorem taxes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property value하고 건물 가치하고 관련된 텍스를 얘기해요. 그걸 기준으로 산출된 텍스는 ad valorem tax예요. 이거는 학교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텍스에 대한 건 프로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d valorem 뭐라고요? property value와 관계된 텍스를 얘기해요. 세일즈 텍스 여기 포함 안 되고 프랜차이즈 텍스 포함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포함돼요? 프로퍼티 텍스는 포함되겠죠? 프로퍼티 텍스 그죠? 그 프로퍼티 뭐 스쿨 텍스 포함돼요. 왜냐면 프로퍼티 밸류를 계산을 해야지 그 프로퍼티 텍스 뭐 해당 텍스들이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뭐 0.000 몇 뭐 0.00012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ad valorem 텍스예요. 그걸 프로레이스를 해서 클로징 때 홈파일을 시켜요. 오케이? 누가? 타이틀 회사가 다 계산해요. 양쪽에서 리뷰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디폴트. 디폴트는 제때 클로징 안 한다든지 아까 그 obligation들 뭐뭐 제공해야 되는지 안 했다라든지 하면은 셀러가 디폴트가 되고 바이어는 뭐 earnest money를 갖다가 이렇게 liquid damage and seller sole expense 셀러가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거는 바이어가 디폴트일 때 셀러가 터미네이트 할 수 있죠. 셀러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내가 earnest money를 돌려주더라도 터미네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터미네이트 하면서 earnest money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 잘 데이트를 봐가면서 디폴트인지 아닌지 디폴트는 한쪽에서는 earnest money를 클레임할 수 있는 거고 셀러가 디폴트인 경우에는 바이어는 earnest money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는 enforce specific performance, enforce specific performance. 보면 seek any other relief provided by law. 돈만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저놈이 한 짓이 나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그 데미지를 입혔다. 예를 들면 셀러가 이유 없이 계약을 종결하기를 원해서 바이어인 내가 인스펙션 피도 쓰고 서베이 비용도 제공을 하고 또 뭐 미리 지불한 돈들 이거는 이 스페시픽 퍼포먼스 캐리고리 안에 무조건 들어가죠. 계약서상에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여기다가 적게 되는 거. 바이어가 네, 거꾸로 얘기했네요. 셀러가 스페시픽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바이어가 이유 없이 백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셀러는 손님을 놓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그걸 팔 수 있는 기간을 놓쳤잖아. 놓치면 뭘 클레임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들어간 돈, 팔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우선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손해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벌어져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손해치에 대해서는 메이에다가 클릭을 딱 하면 enforce specific performance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seek, 구하는 거예요. other relief, 다른 구제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셀러가 그렇게 되면 바이어가 specific performance를 요구할 수 있죠. 여기 보면 if seller fails to comply with this contract and seller in default 하면 buyer는 enforce specific performance 할 수 있어요. 얘는 왜 옵션을 줬고 얘는 왜 무조건 되게 돼 있는지 이 텍사스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편, 바이어 편에서 컨트랙을 썼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른 컨트랙은 이거 둘 다 박스가 있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는. 이것도 어느 변호사가 리뷰를 하면 이거 북 지울 거예요. 북 지우고 왜 무조건 너는 이 저기 어니스만이 말고 다른 것도 클레임할 수 있냐? 못하게 하는 쭉 지우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sualty loss, property 계약할 땐 괜찮았는데 클로징하게 접으니까 막 데미지나 있다든지 뭐 불에 탔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가보면 도로 관한 거가 행사가 됐다든지 이런 건 그런 로스에 대한 거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바이어는 뭐 캔슬해야 되겠죠? terminate the contract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기간을 15일 아니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날짜 바꾸면 기간 연기할 수 있고요. 그죠? 3번은 웃겨요. 이 컨디션 그대로 받아들여. Accept that closing. Assignment will be insurance. 이거는 뭐 루프라든지 이런 상태가 인슈런스로 다 커버될 만한 것들은 3번에 해당할 수 있겠죠. 바이어가 그 권한을 이임받아서 인슈런스 클레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거기에는 디덕터블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또 복잡하게 보험회사에서 계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레딧 뭐 여기 써있네. 3번. 크레디트들 세일즈 프라이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unpaid deductible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 것이고 또 condemnation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랭귀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condemnation이 뭐 법적인 거죠. 법적인 거로 권한을 행사하는 걸 condemnation이라고 해요. 법적인 거로 해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한은 시리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권한에 해당하는 대상물을 eminent domain이라고 그래요. 배운 적 있어요? eminent domain? eminent domain은 그런 그 권한을 얘기하는 거. 그거를 권한을 행사할 때는 condemnation이 되는 거예요. 내 건물 앞에 파킹장이 없어지면서 길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길을 뚫을 수 있는 권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eminent domain이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길을 뚫는 작업이 들어서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다큐멘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밸류나 컴펜세이션이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는 과정. 그걸 condemnation이라고 해요. 두 개를 랭귀지로 잘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condemnation과 eminent domain. 부가적으로 하나 더 랭귀지 하나 추가하자면 police power라고 있죠. 정부는 유사시에 이런 뭐 코로나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유사시에 프로퍼티를 점유할 수 있어요. police power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어느 등급 여기 뭐 레벨 1, 2, 3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 레벨에 되면 폴리스 파워가 발동이 되면 일반 내 사유지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폴리스 파워예요. 그거는 다큐먼이 없습니다. 컨뎀네이션은 다큐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 진행이 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condemnation에는 compensate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compensate 하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게 city council 또 county government council들이 그거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걔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됐죠? 15일은 뭐 condemnation, terminate discontent 어쩌고 저쩌고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되고 attorney fee는 따로 고용할 때고 에스크로가 뭐 어니스만이 늦고 타이틀 회사가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다운페이로 쓰죠. 캐시 다운페이로 클로징 코스트에서 그걸 또 디덕트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바이어한테 리펀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non-refundable, independent consideration은 제하고요. 거기서. 오케이? 그 다음에 터미네이트 됐을 때는 양쪽이 다 어그리하는 터미네이션 노티스에 사인해야지 어니스먼트가 릴리스가 되고요. G번은 1031 exchange. 이건 따로 공부를 나중에 할게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각 인베스터인 경우에 이거를 사서 이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텍스를 갖다가 지금 안 내고 deferred 한다 이거예요. defer 해서 나중에 내는 거로 하는 게 1031이에요. 매매 차익. capital gain에 대한 defer를 얘기해요. capital gain. 매매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텍스를 나중에 내는 걸 1031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클릭을 그거에 해당되면 클릭을 해줘야지 이거 안 해주고 나중에 가서 1031 해야 되는데 어쩌고 그러면 프로세스가 전혀 틀려지기 때문에. 네. 다음에 material facts는 이 material defects에 대한 거를 셀러가 그 셀러 디스클로저라고 아실 거예요. 레지덴셜에는 셀러 디스클로저처럼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적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 적냐? Property Condition Statement에다 적어야 돼요. 셀러가 나 프로퍼티에서 이 부분은 모른다. 나 여기 지금 구멍이 났었는지 어디가 데미지가 있었는지 뭐 모른다. 거기에 뭐 에스베스토스가 있었는지 레이던이 있었는지 모른다면 unknown 다 적으면 돼요. 이걸 한꺼번에 이번에 클릭을 딱 하면 아래 사항 난 모른다. 셀러가 모른다. 네가 알아서 다 찾아라. 그거예요. 오케이? 대부분 여기다 사인을 하고 셀러는 알아도 모르는 거로 하는 거를 권해야 돼요. 괜히 어설프게 대답을 했다가 예를 들면 자기도 몰라.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해놓는데 프로퍼티 컨디션 스테이트먼트에다가는 뭐 터마잇이 없는 거로 적어놨어. 그러면 터마잇이 없으면 여기 보면 어디 8번에 보면 any present or past infestation of wood destroying insect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을 하면 그냥 돼. 그냥 셀러는 모르는 거로 인정이 돼. 그런데 attached property condition statement에 만약에 안 적으면 그 statement 자체가 굉장히 법적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게 없다, no, never, happened 하고 만약에 X에다 해놨다고 하면 나중에 벌레가 나오면 클레임 하죠. 노티스는 이메일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할 것이냐 뭐 클릭을 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 제너럴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컨트랙트에 딸린
부가 컨트랙들이 여기 쭉 적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10번에는 무조건 클릭해야 되고요. 그죠? 파이낸싱 있을 때는 3번에다 클릭을 해서 이걸 어덴덤을 달아야 되고요. 바로 위에서 본 Commercial Property Condition Statement, 셀러 디스클로저라는 거죠. 1408에 클릭해서 그거를 작성시켜야 돼요. 셀러가 작성시켜야 돼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78년 이전이면 뭐예요? 레드 베이스 페인트. 오케이? 납성분이 있는 거에 대한 이 어덴덤을 달고 거기에 대한 디스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또 여기서 또 그 미네랄을 안 보이냐? 미네랄이 없지? 미네랄이 없네요. 그럼 적으면 되죠. 어덴덤이 만약에 달릴 경우에 11번에다 적고 하면 돼요.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면 8번을 적어야 되고. 오케이? 또 워터웨이 이런 것도 이제 배 다니는 데 위치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다음에 buyer may and may not assign the constraint.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진짜 사인을 한 날에는 내가 개인이었는데 클로징 할 때는 코퍼레이션으로 클로징을 해야 된다 하면은 대부분 may라고 해놔야 돼요. 그다음에 개인에서 개인으로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살라고 그랬는데 내 와이프 이름으로 사야 되겠다. 어사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해놔야지 나중에 어사인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effective date는 뭐 이렇고 additional notice 이거는 정말 뭐 별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effective date는 여기 요걸 날짜를 적는 거를 시간을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게 뭐 까다롭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데이트까지 언제 이후에는 밸리드 안 한 걸로. 그 다음에 브로커 투 브로커 있을 땐 요거 작성을 하려는 건데 이거는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커미션을 여기다 이걸 적게 되면 바이어가 보잖아. 몇 프로 가져갔는지.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 세퍼레이트 어그리먼트로. 어토니가 리뷰할 땐 여기다 적고 타이틀 회사에 갈 때 리시트를 하게 돼 있어요. 몇 분 나가셨네? 올리비아 나갔나? 오케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그리고 이거 여기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unimproved land를 보면요.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다른 점은 지금 랜드를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프로퍼티 인포메이션 하는 거 이거 좀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는 오히려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매 파는 컨트랙은 따로 할 필요가 일단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레코딩을 끊기 위해서 오늘 수업은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나 합시다. 오늘 수업 마감하겠습니다.